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난 사실 연설문 못 읽어봤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대체 그 연설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한 것을 두고 끝까지 들으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 끝까지 안 들었냐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확실히 들어달라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작 본인들은 안 들으셨어요? 글쎄요. 12일 날 본인이 귀 닫는 자세, 오만과 독선 그걸 그대로 이번에 며칠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야말로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연설 3분 만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다. 정말 그동안에 12일 날 있었던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에 너무 조용했던 나경원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만약 어제 나경원 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했다면, 싫더라도 들으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나경원 대표는 바로 대선 후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약 된다면 정말 대정부질의를 왜 하며, 실제로 외국처럼 해야 돼요. 저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고 또 대정부 질의 자체도 거의 듣지도 않은 상태들. 영국처럼 그야말로 자기가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하면 당사자, 총리나 말하자면 장관 불러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비교섭 단체 연설도 사실은 정부를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자기 할 얘기하고 듣기 싫으면 다 나가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매우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기닫는, 자기 말만 하고 빠지는 그런 것으로 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고,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큰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저는 아쉽다.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제가 원내대표였다면 앉아서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가지 마. 자유를 보내더라도 앉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로남불 논란이에요, 확실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에 부적절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형한 바 있죠. 아니 결과적으로 북미 회담에 죄를 뿌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북미회담 결렬의 모든 탓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런 발언이에요? 논란이에요? 저도 사실 어제 한국당에서 좀 듣기 싫은 얘기라도 끝까지 더 듣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게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퇴장하지 말았어야 됐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소아 대표님의 발언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만 해도 그렇다면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우리는 일방적인 퍼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윤소아 대표님이 대변하고 있다는 정당이야말로 가장 아픈 그런 우리 사회의 구석진 소외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계층이 가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한국당이 재뿌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그 발언인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외신들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외신들이 윤소아 대표님의 발언을 더 관심 있게 들었다라면 수석 대변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대변인 한 명 더 나왔다라고까지 얘기할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장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의사 진행에 대한 방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할 때는 의장 단상을 여당 의원들이 점거를 해서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방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력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몸으로 막 나가가지고 발언을 막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연설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간 행위는 이제 박수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했던 비교섭 단체 연설은 야당 대표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정부를 향해서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님하고 질문을 하면 언제 벌써 그 한국당이 여당이 돼서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총리입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 다 해야 되는 질의라는 국회의 기본 원칙을 어긴 그 비교섭 단체 연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민주당과 이번에 한국당이 운영이 지각을 두고서 한바탕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회 곳곳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개회했습니다. 아니, 우리 안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의총 중인데도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의총을 다 하세요, 국회를.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총 중이니까 조금 늦춰달라는데 그래도 합니까? 오늘 회의를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2시 반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진짜 이해가 없어요. 저희 쪽에다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의총을 빨리 끝나고 싶은데 김정민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네네.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으세요. 네. 자, 의원님들. 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잠깐 앉으십시오. 네. 네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弁박사,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한국당이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율을 통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양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 자리에서 중요하게 있었던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대한 임명 표결을 하기로 한 자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표결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국당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2시 반에 본회의를 개회해야 되니 시간을 마냥 늦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충분하게 이견이 다른 부분들을 합의를 통해서 조정해가는 역할을 진행하는 곳인데 본회의장에서의 연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운영에도 그렇고 결국 여당과 야당이 계속 파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국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근원은 바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과정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게 되는 상황들은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